모임에서 웃자고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공기가 싸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받아치지 않고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그 순간 말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있고 둘러앉은 얼굴들은 익숙한데 어쩐지 혼자만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 다들 갑자기 딱딱해졌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막상 뭐가 잘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분위기가 묘하게 어긋난 것 같아서 속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모임 연락이 조금씩 늦게 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분이 말을 꺼내면 대화가 잠시 멈추거나 누군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슬쩍 돌려버립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약속을 잡자고 하면 다들 흔쾌히 시간을 맞췄는데 요즘은 그날은 좀 어렵겠다라는 답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도 진짜 속 깊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따로 나누는 분위기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다른 사람들끼리 우리 차 한 잔 더 하고 갈까 하는 말이 오가는데 그 제안이 나를 향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서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에 스치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싫어진 걸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걸까? 아니면 나이가 드니까 다들 바빠진 것뿐일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싫어해서 멀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말이 함께 있으면 편안한 말이 아니라 듣고 나면 피곤한 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말버릇이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의 관계를 조금씩 닳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신발 밑창에 닳는 것처럼 본인은 못 느끼지만 어느 날 보니 이미 많이 닳아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늙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하나둘 들어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조금 더 차오르고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추해 보이는 것은 얼굴의 주름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좀 거친 농담을 해도 주위에서 젊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직장에서 경쟁하느라 자랑 섞인 말을 해도 야망이 있네 하고 이해해줬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쯤 되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격 자체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 그만큼 넓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속으로 실망합니다. 그 실망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결국 슬그머니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잃게 만드는 말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거울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비싼 화장품으로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에서 풍기는 사람의 향기입니다. 나이 들어 추해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버릇이라는 것, 이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마지막에 어떤 의미로 다시 돌아올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3세 윤재호 씨는 평생을 사람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늘 모임을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한번 모이자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하는 것도 대부분 그의 몫이었습니다. 졸업 후 각자 흩어진 대학 동기들을 다시 모아 정기 모임을 만든 것도 그였고 동네에서 등산 동호회가 시작된 것도 그가 먼저 산이나 같이 다닐 사람 없나 하고 주변에 물어본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재호 형이 없으면 우리가 언제 모이겠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사람들 사이 한가운데에 자신이 있다는 느낌, 자신이 있어야 이 모임이 굴러간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묘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을 열어보니 자신이 모르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몇몇이 따로 모여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단체 대화방에는 수십 명이 있으니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가 재호 형은 그날 시간 어때요? 하고 먼저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비슷한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자신만 뒤늦게 날짜를 알게 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는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입을 열면 테이블 위에 잠깐 정적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끝나면 누군가 웃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말을 받아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어색하게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헤어질 때도 다른 친구들끼리는 우리 다음에 또 따로 만나자며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는데 그에게는 그런 제안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분위기 메이커라고 자부했는데 어느새 자신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다들 바빠졌을까? 나이가 들면 각자 가정사정도 복잡해지고 건강 문제도 생기니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켜 보려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사실 별일 아닌데 혼자 서운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형, 요즘 뭐해요? 이번 주에 시간 있어요? 그런 연락이 부쩍 줄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만나고 있었고 다만 그를 빼고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를 미워해서 일부러 따돌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조금씩 느끼고 있었고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자연스럽게 그가 없는 자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던 자신이 이제는 서서히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연락이 뜸해진 친구, 어색해진 분위기, 혼자만 늦게 알게 된 모임 소식. 그것이 단순히 세월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윤재호 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정말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는 아직 그 자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예전 직장 후배 몇 명과 함께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모처럼 만난 반가움에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는 이야기, 자기 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며칠 전에 만난 동창이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는 이야기. 특별히 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을 나누었을 뿐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한두 명씩 먼저 일어나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도 끝에서 아직 남아있던 후배 두 명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배님은 좋은 분이긴 한데 같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진 않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후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까도 자기 아들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우리 애들이랑 비교하는 것 같았잖아. 매번 그래. 만나면 꼭 자기 잘난 이야기 한두 개는 하고 누구 흉도 슬쩍 보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듣고 있으면 자꾸 기가 죽어. 다른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붙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서 요즘은 선배님 모임에 좀 빠지게 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아. 윤재호 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농담처럼 던졌던 말들이
분위기를 띄운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잘해보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대화를 끊기지 않게 하려고, 모임 분위기를 살리려고, 자신이 아는 정보를 나눠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랑처럼 들리는 말, 은근히 비교하는 말, 없는 사람 티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 말. 그것들이 상대의 자존심을 긁는 칼날이었다는 것을 그는 수십 년 동안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우리 아들은 대기업 갔는데 자네 아들은 요즘 뭐해? 라고 물었던 일. 누군가 어렵게 산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는 평당 얼마더라며 슬쩍 끼어들었던 일. 다 같이 둘러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그 친구 요즘 형편이 안 좋대라고 말했던 일. 그때마다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졌던 것을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말투가 좀 거칠었다거나 농담 센스가 부족했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젊을 때는 말실수를 해도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사람의 말에서 배려가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격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세월이 그 말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 오랜 인연을 살리기도 하고 조용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윤재호 씨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늙어서 추해지는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허리가 굽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아프게 하는 말습관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쳐야 할 것이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재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속상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왜 사람들이 멀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윤재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변에 딱 저런 사람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탓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건져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줄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이고 배려는 더해야 존중받는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괜찮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아도 상대가 불편해하면 다음에 안 만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정이 다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오래된 친구의 가치는 점점 커집니다. 젊을 때 함께했던 사람, 인생의 고비를 같이 넘긴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사람. 그런 인연은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수십 년 인연을 잃으면 그것을 대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 습관대로 농담을 던지고 자랑 섞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충고하고 싶을 때 참지 않고 말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면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고라며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친구들, 명절에도 오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혼자 앉아 벽을 바라보는 저녁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길은 조금 다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을 덜어내고 상대의 마음자리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한번 삼킵니다. 충고하고 싶은 순간에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조용히 다른 화제로 돌립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면 반가워하는 사람들, 먼저 연락해오는 친구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는 저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어쩌면 이미 첫 번째 길을 한참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느냐입니다. 이 영상 처음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들어 추해지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지셨을 것입니다. 추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품위 있는 말을 하는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에서 내가 말하면 왜 공기가 싸해졌을까? 그 대답은 결국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해 왔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 습관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사람을 멀어지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 나이 들수록 주의해야 할 4가지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는 본인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재호 씨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 형편만 늘어놓는 과시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늘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방향으로 흐를 때 생깁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야기, 손주가 영재라는 이야기, 건강검진 결과가 좋았다는 이야기, 해외여행 어디를 다녀왔다는 이야기. 한두 번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비슷한 패턴의 자랑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지칩니다. 내 상황은 힘든데 저 사람은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난 이야기를 할 때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실수했던 경험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이야기하면 자랑이지만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면 나눔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 배우자, 재산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비교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갔는데 자네 아들은 요즘 뭐해? 라고 물으면 질문한 사람은 그냥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애는 이런 데 다닌다. 우리 집은 어느 동네다. 이런 말들이 무심코 나올 때 상대는 움츠러듭니다. 각자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아직 취업을 못했고 어떤 집은 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을 다 알지 못하면서 비교하는 듯한 말을 던지면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애쓰고 있죠라는 말 한마디가 비교보다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세 번째는 없는 자리에서 남 이야기를 하는 습관입니다. 뒷담화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대화의 재료로 쓰기 쉽습니다. 공통으로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화제가 끊기지 않으니까요. 그 친구 요즘 형편이 안 좋대. 그 집 자녀가 문제가 좀 있다더라.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에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난 뒤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나 없는 자리에서는 내 이야기도 이렇게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뒷담화는 결국 자기 얼굴을 깎는 일입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끝없는 충고와 훈수입니다. 인생 경험이 많으니 후배나 자녀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조언을 원하지 않을 때에도 충고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입을 닫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다가 또 충고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요.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언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더 편하게 꺼냅니다.
듣는 힘이 클수록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무릅니다. 이 네 가지 말습과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재호 씨도 후배의 말을 듣고 난 뒤 바로 다음 날부터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실수를 하고 자랑이 튀어나오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면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말 한마디만 다르게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점심자리에서 두 사람이 각각 팥값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계산하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냈네. 다음에는 꼭 내가 사야 해. 두 번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밥값을 낸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을 들으면 고마운 마음보다 빚진 느낌이 먼저 듭니다. 다음에 만나면 꼭 갚아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깁니다. 두 번째 말을 들으면 그냥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만 남습니다. 같은 밥값인데 한쪽은 부담을 주고 한쪽은 기억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느 쪽이시겠습니까? 자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모여 앉아 자녀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아들은 어느 회사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작년에 집을 샀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인은 그냥 근황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중에는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도 있고 자녀와 사이가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릅니다. 축하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쓰라립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요즘 아이들 다 고생이죠. 우리 애도 그렇고. 당신 애도 힘들죠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내 아이만 잘났다고 내세우는 대신 서로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해줍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 속에는 칭찬보다 비판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칭찬 10번을 들어도 비판 한 번이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관계가 계속 생기니까 한 번 상처받아도 다른 곳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한마디가 더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상대 가슴에 어떻게 남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가기 전에 한 박자 멈추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윤재호 씨도 이것을 조금씩 배워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내가 또 냈네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조용히 계산하고 오늘 제가 쏘는 거예요 라고 웃고 넘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할 때도 아들 덕에 제가 편합니다 보다 애들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어렵죠로 시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을 삼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말이 끝나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는데 이제는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왕복 차선처럼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정성을 들여도 말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베풀고도 미움받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을 주고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에 있습니다. 말은 포장지와 같습니다. 똑같은 선물이라도 어떤 포장지에 담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감동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가진 것은 한정되어 갑니다. 시간도 체력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견디며 버텨오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여기저기에서 받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보다 비난이 많았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노력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그때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먼저 공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 과장된 자랑을 늘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남과 비교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방어였을 뿐입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직장에서는 뒤처지면 도태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 그런 것들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드러운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세게 말해야 했고 자기 몫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말습관이 조금 거칠어졌다 해도 그것은 미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생존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쟁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승진할 직장도 없고 누구보다 더 벌어야 할 이유도 줄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경쟁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제 내가 이긴 사람의 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로 측정됩니다. 누구를 이겼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웃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쓰던 말을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말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윤재호 씨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습관이 방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존중받고 싶어서, 외롭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썼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자기 존중이 바뀔 때 말의 온도도 함께 바뀝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날카로운 말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건네게 됩니다. 결국 말을 바꾸려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윤재호 씨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욕구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 욕구를 채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자랑해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상대를 인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존중이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해지면 주변도 따뜻해집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사람을 잃게 만드는 말습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형편만 늘어놓는 과시, 자녀와 재산을 비교하는 말 없는 자리에서 남 이야기하는 습관, 끝없는 충고와 훈수. 이 네 가지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입에서 자랑이 나오려 할 때 한 번만 삼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댁 식구들은 다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질문 하나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이야기를 쏟아내는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용히 화제를 돌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 그건 그렇고 다음에 같이 갈 만한 맛집이 어디 있을까요? 처럼 가볍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뒷담화를 하지 않은 뒤에 마음이 훨씬 가볍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랑 대신 질문하기와 뒷담화 대신 화제 돌리기. 오늘 중에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추한 사람이 아니라 품이 있는 어른 쪽으로 한 걸음 옮겨 선 것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추해 보이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말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셨을 것입니다. 주름진 얼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을 살아온 증거입니다. 하지만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선택을 바꾸시면 됩니다. 추한 말 대신 편안한 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품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운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의 상처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말에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윤재호 씨가 그랬던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곁에 사람을 불러 모으기를, 여러분의 저녁이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한마디 말에서부터입니다.